도내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올 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강원권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경춘국도가 뜻밖의 우회 노선이 제시되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노선의 80%가 지나는 경기도에서 강원도가 제시한 기존 노선안에 브레이크를 건 건데요. 이번 시간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남상규 도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제2경춘국도 어떤 사업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2경춘국도는 지금 이제 이게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서 이제 춘천 서면까지 건설되는 총연장 33.7km의 이제 4차로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근데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강원도에 만일 이게 건설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교통량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정부가 이걸 이제 하게 된 이유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은 지역의 입장을 반영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일종의 어떤 경제적 효과 이런 거를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입장을 네. 고려해 주겠다 이런 네.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수용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과거 이런 그 인프라 이런 교통 인프라들은 중앙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바텀업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이른바 바텀업 방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입장이 아주 고려돼서 당신들의 편익에 맞게끔 설계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승인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게 통과하는 부분이 이제 경기도와 조금 이제 이해상충되는 부분이 겹치면서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만은 강원도의 입장이 고려돼서 승인된 사업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민의 편익이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 점은 꼭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2경춘국도 소개와 더불어서 좀 문제점을 짚어주셨는데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처음 제안한 취지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기존의 그 경춘국도가 민자로 조성이 되면서 네. 춘천과 서울 고속도로에 대한 이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포화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명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집중되는 그 포화 상태가 교통의 흐름을 너무 많이 제어하기 때문에 이 수도권과의 이 최단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 최단거리 노선의 신설이 필요했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신설을 위해서 강원도가 접근성 향상과 관광 수요의 유발을 위해 가지고 제안했고요. 이 제안한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로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입니다. 네, 이렇게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좋을 법했지만, 근데 뭐 최근 경기도에서 강원도가 제시한 노선과는 조금 다르게 좀 우회 노선안을 제시해서 갈등을 좀 빚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경기도가 제시한 우회 노선은 좀 살펴보셨나요? 예. 그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특히 가평군의 입장에서는 이 제2경춘국도가 신설이 될 경우 경기도 가평읍을 경유할 경우가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효율성이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가평읍을 경유하는 노선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경기도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화선 경기도 그 제2행정부지사가 지난번에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가지고 청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가평읍 내를 경유하는 노선으로다가 지금 자라섬과 현재 노선은 자라섬과 남이섬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 노선을 좀 더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가평읍을 경유할 수 있게끔 해달라. 예, 네. 여기 뭐 요청을 했고요.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경기도의 의견일 뿐인 거고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경기도와 이와 같은 우회 노선을 제시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또 남현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입장은 이해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최단 거리를 만드는 도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의 입장이 이제 물론 뭐 IC가 여러 군데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유를 하면은 경기도 측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발 효과라든가 이제 교통 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제2 뭐 그야말로 그 경기도의 국도 내지는 그다음에 혹은 뭐 우리 정말 이 혼잡과 교통 정체를 벗어나려고 했던 우리 취지와는 전혀 이게 무관한 맞지 거거든요.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겉으로는 드러낸 것이 이제 남이섬의 경관이 훼손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이게 당린리 쪽으로 통과하다 보니까 이제 남이섬이 이제 경관이 훼손되고 그다음에
거기 많은 배들이 또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 운항에도 문제가 있다. 이 이제 말을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생태계도 우려된다. 아마 겉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거기가 수상 레저가 활발한 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고 안전장치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또 훼손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면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하면 될 일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삥 돌아서 가고 좀 더 IC를 많이 높이자. 이거는 정말 이른바 원래 계획을 오히려 누더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가 되어지지만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퇴색되는 것들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고 또 경기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사실 제2 경춘국도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에서 춘천을 오가는 데 있어서 상습 정체나 포화 현상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추진된 사업이고 강원도에서 제시하고 올 초에 또 이제 예타 면제로 돼서 지역민들의 기대를 상당히 받았었던 사업인데 경기도의 반응이 이제 강원도와 춘천시에서는 조금 황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요. 이제 서두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2경춘국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제안을 한 사업이고 네. 또 이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강원도가 중심입니다. 그 네. 이야기는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은 모든 편익은 강원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가평군의 입장도 뭐 이해는 못할 바는 아니지만 네. 지나치게 그쪽의 지역 논리를 적용하다 보면은 강원도가 수혜를 보아서 이루어져야 할 사업에 대해서 강원도가 수혜를 못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경기도가 제안한 안으로 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최초 안에 그 IC가 4개에서 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그 많은 지역, 경기도의 곳곳을 지나면서 차량이 오히려 더 정체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불보듯 뻔하게. 네. 정체가 이루어지면 결국 이 제2경춘국도 또한 지금 현재의 그 서울 양양 고속도로와 똑같이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또 잘못하면 오히려 현재 경춘국도에 지나다니는 차량이 모두 제2경춘국도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만큼은 가평군의 그 입장을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춘천시의 입장이고요. 네. 이것이 이제 최종 결정이 되고 설계가 반영될 시기가 도래하면은 강원도와 이 춘천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 제시를 하고 대응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민이 좀 기대가 있었던 만큼 실망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좀 지역민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경기도의 안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 불가라는 의견이 많고요. 네. 여기 이 또한 춘천시에서 이 지역민들의 그런 의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지역의 국회의원도 오늘자 신문 기사에 의하면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거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가 제시한 사업이고 강원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네. 예타 면제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이 편익에 대한 수혜자는 경기도가 아니라 강원도가 돼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강원도와 서울을 잇는 최단거리의 노선을 조성하는 것이 이 사업의 본 목적이라고 봐야죠. 이 부분은 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강경한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데 사실 SOC 사업이라는 게 막대한 좀 경제적인 부분이 예산이 좀 투입된 만큼 노선을 바꾼다는 게 좀 쉽지 않은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팽팽한 예, 상황인데 그렇죠. 경기도가 제안한 우회 노선에 대해서 좀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비가 1조 845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강원도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신청을 했으니까 들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아주 중요한 정부 사전 그러니까 이 심의 어떤 단계를 싹 져버리고 해준 거란 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회 사업비로 들어가면 무려 1,000억 원 이상의 지금 돈이 더 들어간다 그래요. 뭘 하진 않았지만 일단 예상되는 금액이. 그런데 정부는 일단 400억 정도 이상의 증액은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정부가 수용하기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타 지역에서도 형평성 문제를 또 듣지 않겠어요? 어디랑 어디 이렇게 봐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건 현실성도 별로 없는 아니고 사실 아까 말씀드리면은 그런 게 그 남이섬의 안전과 자연 생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그 금액 범위 안에서 더 보완 대책을 마련하면 될 일인데 네. 지금 현재 유사한 거리 그다음에 그 위치 그러니까 도로 위치 옆에다가 비슷하게 건설한다면은 그건 사실 두 번째 도로밖에 안 되잖아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가고자 했던 그 원칙이 훼손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정부 입장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1,000억이라는 이상의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바꿀 정도면은 무언가 확실한 타당성과 그다음에 확실하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이 반영돼야 정부도 그 돈을 투자할 수가 있지만 1조 원이 넘는 사업에서 이렇게 사실 경기도의 그 좀 편익이 많이 고려된 이런 제안들을 정부가 수용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쉽지도 않고 또 그다음에 기재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시기에 좀 경기도가 제안한 우아의 노선 가능성은 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국토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성을 점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일단은 뭐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경기도원에 대한 수용은 절대 불가라는 부분을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 상황에서 춘천시가 제시한 안도 있습니다. 그 현재 국토부안이 자라섬과 남이섬 사이를 지나는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네. 춘천시에서 제시한 안은 그 부분이 가평 쪽으로 올라간 가평군의 안하고 다르게 이 아예 남이섬의 남쪽 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춘천시 방아리 쪽으로 노선을 지나가게 하게 되면은 이 경우는 춘천과 서울을 잇는 최단 거리도 유지가 되고요. 네. 또 지금 기존의 남이섬이 사실 행정구역은 춘천시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경제적인 그 수혜는 모든 편익이 다 가평군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춘천시가 그 방아리 쪽에다가 남이섬의 선착장을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과 연계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어서 지역민의 입장으로 본다면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춘천시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좀 이 상황에서 국토부의 입장도 좀 궁금하긴 한데 강원도가 경기도에서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주장에 있어서 국토부는 어떠한 좀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사실 국토부가 보면은 아주 우유부단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입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도 뭐 이것은 이제 사업비 산출을 위한 임의 노선이었지 뭐 이것이 뭐 이게 반드시 될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발을 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갈등을 미루는 듯한 그런 태도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우리 타다라는 문제에서도 봤잖아요. 네. 국토부가 타다에 대해서도 대응하는 거 봤을 때 결국은 그 해당 어떤 그 주체들에 대한 갈등 조정보다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방기하다가 법에다가 심판을 미뤘고 결국 이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입법으로 해서 이제 규제하는 과정을 했는데 저는 담당 부처가 이렇게 좀 무책임한 태도로 하는 건 별로 온당한 옳지 모습이 않다. 아니다. 그럼 네. 정부가 결국 국가적으로 가장 가지고 있는 핵심적 기능이 갈등 조정 기능인데 이것을 정부가 예산권, 행정권 다 그런 통제권을 갖고 있으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일단 그 어떤 자율적 기능에 맡기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조금 제가 보기에 정부의 기능을 좀 방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국토부가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이제 내년 초면은 이제 그 기본 설계 착수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6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는데 아니 이게 노선이 안 나온 기본 설계에 착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뭐 지금 혼란이 좀 있지만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남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춘천시가 제안한 안도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아까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양쪽의 주장들을 갖다 놓고 어떤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이 사업의 당초 취지와는 어떤 게 부합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야죠. 무조건 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갈등을 뒤로 미루고 정부가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는 정부가 좀 책임감을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이번 타다 문제에서 봤듯이 굉장히 이거는 민간의 시장의 어떤 갈등만 증폭시킨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결과를 빚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기도도 국토부가 잘 설득을 한다면 저는 대승적인 결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강원도의 사업이니까요. 네, 좀 국토부의 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부의 액션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님 말씀대로 네. 지금 아직까지 너무 우유부단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이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이라는 그 사업에 대한 기본 본 목적에 대해 충실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건 특수 목적이 아무래도 이 많이 발전된 지역과 덜 발전된 지역을 갖다가 고르게 어느 정도 그 지역 주민들이 공유한 삶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사업이거든요. 네. 그 일환으로 다 이게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그래서 예타도 면제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만큼은 모든 이 편익에 대한 수혜측이 강원도가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네, 뭐 제2경춘국도 강원도와 춘천시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었잖아요. 지역민의 많은 기대를 받기도 했었고요. 제2경춘국도가 강원도 SOC 사업으로 갖는 좀 의미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실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기존 경춘국도가 갖고 있는 이 교통량 이 분산 효과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분산 효과를 통해서 수도권과 강원권의 이 최단거리와 이 시간 단축을 목표로 설립되는 도로인 만큼 네. 이 서울과 그다음에 이 강원도의 이 접근성에 대한 시간이 많이 단축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강원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가져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이번에 이 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4대강 사업 때 처음 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역단체 내에 본사를 둔 기업을 해당 사업에 해당 사업을 갖다가 수주할 수 있게끔 네. 참여를 제한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서두에 우리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전체 구간을 볼 때 80%가 경기도를 지나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 지역 의무 공동 도급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경기도 지역 업체가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강원도뿐이 아니라. 네. 그러면은 강원도 업체와 경기도 업체에 또 결국에는 경쟁이 될 우려가 많은데 거기서 제 생각은 강원도 업체가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 네. 그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될 거라고 보는데 경기도 업체가 될까봐 좀 사실 우려도 됩니다. 네,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안들이 좀 동대되어야 할 것 같은데 내년 본격적인 설계 시작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팽팽한 줄다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앞으로 강원도나 춘천시에 요구되는 노력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돼야 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도로의 목적이 이제 그러니까 정체를 빚는 도로를 새로운 대안도로를 건설하자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새로 건설되는 도로가 또 다른 정체를 빚는다면 그거는 문제의 본질이 안 되잖아요. 그쵸.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 본질을 좀 보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지역 이기주의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국가 균형 발전하는 차원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내 정치권을 비롯한 뭐 각종 단체 그다음에 도정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와 얘기를 할 때 좀 전략적으로 협상에 좀 임하고 그다음에 정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안들을 가지고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그 관심을 가지고 좀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대안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좀 현실적인 안들을 좀 낼 필요도 있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이 사업의 규모가 아까 1조 좀 넘는 그런 그 금액이잖아요. 네. 이 적정성 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쪽으로 또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남현이 참 지적하셨지만 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앞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발주하고 할 때 도내 기업들의 어떤 그 소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이 사업의 당초 취지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어떤 원칙적 차원에서 좀 그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방안들을 내는 게 지금 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그 정말 아까 각각의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야를 떠난 좀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는 지역 이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소외나 강원도의 편익이 무시되는 쪽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협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전략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남은 숙제들을 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남상규 도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